선이란 무엇인가? 제2강 망심이란 무엇인가?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량 분별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량 분별을 놓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그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연애를 했어요. 그 캠퍼스 안에서 둘이서 같이 다니니까 소문이 나지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1,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하더니 3학년 때 딱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인연과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연애할 때 마음은 도대체 그렇게 열렬히 연애를 했는데 연애할 때 마음은 뭐고 헤어질 때 마음은 뭐냐? 내가 물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헤어지는 마음이 따로 있고 연애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봐.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꾸준히 연애를 하면 꾸준히 연애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연애하는 거는 좋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꾸준히 미워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것 같아.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꾸준히 미워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작용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니까 뭐만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했냐면 연애하는 마음 또 헤어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마음이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또 이거 해봐야지. 자, 일심행이 있다. 일심행이 있다. 자, 이러면요. 없다. 맹구 같지요? 이러면 뭐라고요? 없다. 이러면요? 있다. 또? 없다. 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에 따라? 경계에 따라. 경계에 따라. 그러면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해요. 경계에 따라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에 따라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자리,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자리, 마음자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다도 나타낼 수 있고 없다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전도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어둠을 보면 어둡다. 자, 밝음을 보면 밝다. 이렇게. 그러면 어둡다 하는 것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밝다 하는 것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어둡다와 밝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자리는 밝다, 어둡다를 다 떠난 자리야. 그 압소식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있다. 자, 박영경 보살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밤에 쿨쿨 잘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 내가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잘 모르는 내를 자꾸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잘 때 없어지는 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어났을 때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괴로워. 보살님 어떻습니까? 잘 때 내가 없다는 거, 내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되게 괴로울 텐데, 아, 내가 어디로 간 거야? 괴로울 텐데, 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자요. 아무 생각 없이 자도 하나도 안 괴로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눈만 딱 뜨고 깨면 내가 있다 해서 딱 시작을 하네. 잘 때 내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쿨쿨 잘 때 말입니다. 한영희 보살님, 네. 밤에 쿨쿨 잘 때 행복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쿨쿨 잘 때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막 세상만사가 다 벌어져.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그거 참 묘한 거 아니에요? 묘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눈 뜨고 내가 있다 하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네 하고 또 짜증이 나. 공부 잘 될 때는 또 잘 되네 하고 목에 깁스해. 그지요? 근데 쿨쿨 잘 때는 공부 자체가 없어. 잘하네 못하네는 공부에 해당되는 거지. 공부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금강거사님, 맨날 잠만 자면 행복하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잠만 자면? 잘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맨날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관찰하고 통찰해서 바로 그런 평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란 말이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라.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결국 말하면 이 망심이나 분별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모습. 그것을 놓는데 어떻게 놔?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찰하고 멈추고 통찰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 공식이 이 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선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선이 뭐라고요? 본래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 법신자리를 드러내는 거. 근데 전부 다 그 법신자리를 안 가진 사람이 없고 항상 보고 듣고 말을 하는데 왜 그 자리를 못 드러내느냐 이 말이죠. 왜 못 드러낸다고 했습니까? 네, 사량분별 때문에 몸뚱이를 나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뚱이가 헛것이라요. 헛것. 몸뚱이가 헛것임을 먼저 알아야 돼. 왜? 몸뚱이가 헛것인 걸 왜 알아야 되냐면 몸뚱이가 헛것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해요. 내가 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만 하는데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 내가 있다. 이러면 분별이 두 개가 들어가 갖고 있네요. 분별이 이미 돼서 내라는 거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분별 상태에 있어요. 이미 분별 상태에 있다고요, 지금. 몸뚱이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그 법신자리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 분별 상태에 있는데 분별 상태에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가 같다? 환이다. 환이다. 환. 가짜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라는 것은 본래 말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는 본래 청정한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드러내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졌어. 구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쑥한 것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량분별을 걷어내는,
사량 분별을 걷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모습 공식으로 사량 분별을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량 분별을 걷어낸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버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냥 그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그냥 돌려보내고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정원신 보살님, 예. 그냥 하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냥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해보자. 이런데 그냥 안 해봐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집에 가서 모습 공식 좀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영희 보살님. 네. 모습 공식 집에서 조금씩 해보니까 되십니까? 네,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한 분씩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 박영경 보살님은요? 예, 예, 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저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보련 보살님은요? 예, 저도 그냥 일상에서 하기 싫을 때에 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기 싫을 때, 아, 지금 마음이 욕심이 많구나 하고 그냥 하자고, 예. 예,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수 보살님은요? 저는 평소에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뭐 감정이 올라오면 싫은 거 좋은 거 그렇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잘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하라고 했지요? 무엇으로 시작하자고 했지요?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걸로 해야지 더 잘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해보라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고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하자? 눈으로 보는 것부터.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한 번에 한 물고기만 낚아올린다. 한 번에 한 물고기만 낚아올린다. 한 번에 하나. 한 번에 하나.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노하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생길 때까지 그냥 꾸준히만 하십시오. 그냥 꾸준히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같이 서울 도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연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먼저 뜻을 다 알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지 그 이해가 잘 돼서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연기와 공성이다 뭐 이런 말은 뜻풀이 정도, 뜻풀이 정도로 이해는 하겠죠.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관찰을 해서 실제로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 뜻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지요? 변하는 겁니다. 이걸 변한다라고 보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이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잠시도 변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나 이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고개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지금 심장이 뛰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잠시도 변하지 않으면은, 변하는 것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것을 연습을 해서 스스로 체험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변한다라는 것인지 헛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또는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들은 거, 그런 개념의 바탕 위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그때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싹 내려놓고 본래의 그 말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서울 선언에서도 이제 여러 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해요? 라고 처음 오시는 분이 묻죠.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물으면 등간보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세요 이래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은 되게 막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국선도에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 이걸 단전호흡 하다가 보면 상기가 된다는데 상기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요. 처음 딱 오는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그럼 뭐라고 해요? 상기 되도록만 해보십시오. 이러지요, 제가요. 상기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 달 못 가요. 안 해요. 한 달 못 해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장에도 20년 된 도장이라 10년 이상 수련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 그분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냥 하세요. 금방 등강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세요. 이래요. 그냥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이니까 잘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은데 몸도 안 풀려 있고 호흡도 안 되는데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죠. 몸을 다친다고요. 몸이 빳빳한 상태로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힘이 닿는 것만큼만 하십시오. 네, 힘이 닿는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초과를 하네. 초과를 해요. 그러니까 몸살이 나고 다치고 이러지요. 제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인연과 조건인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내 인연과 조건인 상태에서 밖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 이상 공부가 되겠습니까? 임순자 보살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의 그 상태에서 하다가 보면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고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서 그 다음이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인연과 조건으로 딱 모습이 그거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은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점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각성사님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윷놀이를 하면 백도라는 게 있어요. 윷놀이를 하면 백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윷놀이 할 때는 뒷걸음질 치다 보면 상대편 말을 잡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상대편 말 못 잡아요. 그래서 백도를 하는데 어떤 거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 원장님, 저는요 백도를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네요. 제가 40년을 불교 공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백도 정도가 아니라 백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백도 하시면은요 자기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어요. 가는 것 같지요? 앞으로 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또 백도가 됩니다. 우리 서울선언에 계신 도반님들한테 물으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백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 웃어. 서울선언에는 백도 전문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웃으시네. 백도 전문가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백도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서울선언에 계시는 도반님들께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량 분별을 놓고 본래의 우리의 말숙한 성품 청정 법신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모습공식이 잘 되면 새말귀를 굴리게 됩니다. 새말귀는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청정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를 굴려서 모든 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이 무슨 행이 되겠습니까? 네? 청정행이 되는 겁니다. 청정법신자리가 행을 하니까 청정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불교 공부하셨으니까 들어보셨죠? 청정행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청정행위라는 것이 목욕 자주 하고 하는 게 청정행위 아니에요. 청정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돈 벌러 가고 걸어가고 하는 모든 행을 하는 것이 청정행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 내려 하면 어떻게 돼요? 물든 행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정행을 다른 말로 부처행위라고 합니다. 부처행. 자, 여러분들 지금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이라고 했지요? 선이라는 것은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뭐다?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하나의 선이 도가 아닙니다. 선이 도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모습 공식을 하고 있다. 모습 공식을 하면 바로 우리의 청정법신 자리를 드러내서 새말귀를 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청정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